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술쌤입니다. 오늘은 또 시작부터 약간 텐션이 올라갔죠. 잘하는 부분을 하니까요. 제가 과주에 대해서는 약간 자신감이 뿜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소리도 빨라지고 약간 텐션도 올라가고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이 지금 넘칩니다. 그래서 과주인데 지난번에 30몇 번부터 해서 한 4주 정도 과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앞에 거 보시면 과주 전반적인 이론이나 실기를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냥 과주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쌍화 과주예요. 근데 꼭 쌍화만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 뭐 십전대보 과주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사군자 과주, 사물 과주, 뭐 생맥 과주, 본인들이 넣을 수 있는 모든 약재나 가양재를 넣으셔서 과주를 빚으시면 앞에 이름은 본인들이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가양재와 너무나 많은 약용 약재를 이용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술 과하주를 빚는 거예요. 과주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갈 과자예요. 통과한다라는 과. 어디를? 여름을 지나는 술이에요. 여름을 지난다는 말은 이 술을 마시면 여름이 잘 지나가기도 하고요. 여름이 지나도록 맛이 변하지 않고 잘 저장할 수 있는 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술이고 멋진 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술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그 다음에 비빔밥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비벼보기도 좋아하는 우리나라, 어떤 국민성이나 계절성 같은 것 때문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최고로 오래된 기가 막힌 양조 기술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아는 뭐 포트와인, 쉐리와인, 뭐 일본의 뭐라 그럴까 합성 청주, 일본도 사케에다가 소주 넣거든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100년 전 훨씬 기록을 보고 있으면 100년, 150년 전부터 이런 술을 빚어서 드셨던 거예요.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이라든가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어머님들이 아주 지혜롭게 생활술, 지혜술인 거예요. 빚어보니 이렇더라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나라에만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있을 텐데 경험술, 생활술.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술을 빚을 때 딱 예를 들어서 부이주를 빚어야지 하는데 부이주 한 가지만 빚지 않아요. 부이주 빚을 때 어떻게 빚냐면요. 시아버지 술, 남편 술, 아들 술, 제사술, 머슴술, 양반술 다 다릅니다. 똑같은 쌀물 누룩 갖고 술을 빚는데 경험에 의해서, 생활에 의해서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술, 내 남편의 몸에 맞는 술, 내 아들이 좋아하는 술, 그래서 모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술은 경험에 의해서, 생활에 의해서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빚는 술이에요. 꼭 어떤 기본적인 레시피, 주방문은 있어야 되겠죠. 일단 기본은 배워놓고 뭔가 이거를 응용하고 활용을 해서 나만의 경험에 의한, 우리 가족을 위한 지혜로운 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중에 특히 과주가 아주 1등 공신이라 그럴까요? 이용을 하다 보면 무궁무진하고 정말 대단한 술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과주는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할게요. 오늘 과주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밑술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kg에다가 누룩을 500g 넣었으니까 2분의 1이나 넣었어요.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근데 물은 1.5밖에 안 넣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오늘은 1대4로 4kg의 찹쌀에다가 물을 3리터만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양은 10% 정도 넣었지만 전체적으로 쌀양에 비해서 물량이 적고요. 보시면 알지만 밑술도 덧술도 찹쌀이라는 거 굉장히 독특해요. 왜? 달고 독하다의 방점을 두는 거예요. 단술을 만들기 위해서 달고 독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에다가 찹쌀이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요. 1대4로 한 거는 고두밥의 양이 많아서 약재가 들어갔을 때 충분히 약재가 우러날 수 있는 만큼의 쌀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1대4나 1대5도 가능합니다. 예, 쌀량은. 그리고 여기서 두 개다가 고두밥 형태라는 거. 예.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고두밥입니다, 이거는 뭐 범벅입니다라는 말이 별로 필요 없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과주는 어떻다고요? 주방문에 구애받지 말라고. 방해받거나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문하고 관계없이 마음껏 빚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뭘? 이렇게 밑술이나 덧술의 양이라든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증류주를 투입할 때 양, 증류주의 도수, 이런 거에는 구애받지 말라고요.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더 넣고 덜 넣고 하는 거는
그 술을 마시는 사람의 기호에 맞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에 의해서, 생활에 의해서 우리 시아버님이 마실 술, 내 남편이 마실 술, 우리 아들 줄 술, 내 친구들한테 줄 술, 우리 머슴들한테 좀 퍼줄 술. 뭐 이런 자기 경험에 의해서 내가 지난번에는 좀 30도짜리 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조금 맛은 있는데 독하더라? 다음에 조금 덜 넣으시면 돼요. 이번엔 내가 25도를 넣었더니 조금 알코올 도수가 좀 너무 낮았어? 30도로 더 넣으셔도 돼요. 양도 넣으셔도 돼요. 이 술은 이렇게 하면 선생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너무 저희들한테 재량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데 그렇게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술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술빚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과주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주방물을 보면 이게 말이 돼?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전체적인 찹쌀 양이 5kg가 들어갔어요. 전체가.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 소주는 증류주는 얼마나 부어요? 이게 이거예요. 더 넣고 덜 넣고 어떤 도수를 넣은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그 아웃라인을 주잖아요. 어떻게? 25도, 30도가 적당하고 순하지도 독하지도 않은 무색 투명한 중품 정도의 소주만 넣으면 돼요. 넣는데 양은 더 넣고 덜 넣고는 내가 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5kg.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정해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라면 전체 들어간 쌀양 대비 동량 괜찮습니다. 동량 괜찮습니다. 조금 높여도 돼요. 조금 낮춰도 돼요. 조금 더 높이면 독하고 조금 덜 단 술이 될 거고요. 조금 낮추면 좀 달지만 도수가 낮은 술이 되겠죠. 말이 너무 빨라요? 잘 몰라요? 저라면 전체에 들어간 쌀양만큼의 저는 증류주를 투입을 한다고요. 저는. 그런데 주방문을 보면 2배도 넣고요. 2분의 1도 넣고요. 훨씬 이 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방문에다가 구애받지 말라고. 먹는 사람에 맞춰서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고 25도짜리 넣을 수도 있고 30도짜리 넣고 35도짜리도 넣을 수 있고요. 술 종류도, 알코올 도수도, 알코올 양도, 더 중요한 건 알코올 넣는 시기조차도 본인들이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넣어서 기호에 맞게 넣는 거예요. 술 마신 사람의. 그래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술 빚기가 가능하다는 게 과주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도 문헌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과주는 반드시 제가 막 이렇게 한자로 썼잖아요. 필수곡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수곡을 만들어 쓰셔야 돼요. 문헌에 보면 어떻게 나오면 모시주머니, 명주자루, 명주주머니에서 담아가지고 전날 물에다가 담궈놔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여러 번 주물러 즙을 짜내요. 누룩즙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바로 그냥 이렇게 해서 수곡, 그래서 물만 해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자루를 넣어서 계속, 그리고 자루를 하루 전날 밤쯤에 넣어서 누룩에 있는 모든 성분이 충분히 용출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 번 주물러서 즙만 짜내서 쓰셔야 돼요. 필수곡입니다. 그래야, 왜냐면 나중에 증류주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누룩을 수곡을 안 하고 그냥 넣으면 그 꺼끌꺼끌 다 남아가지고 술 색깔도 맑지 않고요. 그 누룩 향이 끝까지 가면 그 깔끔한 독한 맛을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곡. 반드시 수곡. 그 다음에 어쩌면 주방문에 구애받지, 이거는 본인의 선택 여부고, 수곡은 뭐 충분히 본인들이, 그래, 난 수곡을 만들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건 과하주잖아요. 그쵸? 발효주는 우리가 이미 만들었어요, 미술로. 근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 놓은 술에다가 증류주를 투입하는 거잖아요. 증류주 투입 시기도 구애받지 않고 하지만 어떤 증류주를 넣어야 돼요? 어떤 증류주를 넣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기록엔 이렇게 나옵니다. 순하지도 독하지도 않은 무색 투명한 소주, 증류주라고 써 있어요. 문헌에는 순하지도 독하지도 않는다면. 그 여러분이 생각할 땐 증류주는 그러면 도수가 어느 정도까지 돼요? 25도 정도? 20도 정도 되는 증류도 있죠. 해서 한 80%까지가 있어요. 증류주는. 그러면 너무 순하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독하지도 않아야 되면 이 중간쯤에 제일 많이 마시는 게 보통 20도에서 40도 정도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30% 전후가
순하지도 않고 독하지도 않고 무색 투명한 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5%짜리 소주나 30%짜리가 적당한데 제 경험에 의하면 25도짜리를 투입하면 20도 전후에 과주가 나오고요. 30도짜리를 집어넣을 때는 25% 전후에 과주가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 정확하게 몇 도짜리를 갖고 싶으면 이거 저희가 술 양하고 지금 갖고 있는 알코올 도수 측정해서 제가 낼 수 있는 알코올 도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그 마시는 사람의 기호에 맞는 경험에 의한 생활술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측정을 해서 몇 도까지는 안 만들어요. 그거는 판매하는 술, 제품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만 저희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알코올을 다 측정하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까 말한 뭉뚱그렸을 수도 있어요. 25도짜리를 투입하면 20도에 가까운 과주, 30도를 넣으면 25도쯤에 가까운 술이 나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한 여기 중품 소주라 그랬으니까 중간쯤의 소주인데 제가 잘한다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안동 소주도 넣어봤고요. 화요도 넣어봤어요. 슬프게도요. 그냥 담금 소주랑 가격은 한 10배쯤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과주의 맛은 거짓말 요만큼도 안 하고요. 오히려 그 저렴한 그 담금주가 훨씬 더 깔끔한 과주 맛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서도 중품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굳이 그렇게 너무 좋은 걸 넣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 같았어요. 여러분 저희 처음에 술 공부할 때 육재라고 배우잖아. 쌀, 물, 누룩 뭐 이렇게 용기 배우잖아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쌀이 중요해, 물이 중요해, 누룩이 중요해 하다가 다들 이렇게 말해요. 술 맛은 물 맛이야. 그래서 양조장들은 물이 좋은 곳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처음 공부할 때는 뭐든지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러면 좋은 물로 한번 빚어보자 그래갖고 그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아비양으로 빚어본 사람도 있고 삼다수로 빚어보고 그래요. 그러면 물값만 10만 원이 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마지막만 넣으면 무슨 소용이야. 씻는 것부터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10만 원 넘게 했거든요. 근데 술맛과 물맛에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나는 뭐 안동소주 막 요만큼에 뭐 병영소주 요만큼인데 나는 오리지널로 정말 잘 만들고 싶어서 넣어보셨고 저도 화요 좋은 거 41도도 넣어봤는데 크게 과주에는 맛의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가셔서 나는 너무 화학적인 거 싫어 그러시면 이거로 해보세요. 일본에도 합성 소주 같은 거, 합성 청주 이런 게 있는데 사케에다가 소주를 넣는 건데 되게 공업용? 완전히 그냥 공업용 알코올 같은 거 집어넣어요. 거의 주정보다 더한. 그렇게 해서도 합성 청주 많이 만들고요. 일본 사람들도 쌀이 귀하고 그럴 때는 지금처럼 사케 그대로 안 했고요. 청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알코올을 그런 합성 알코올을 좀 넣고요. 물을 집어넣고 삼배 주스라 해서 일본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쓰더라? 이거 같아요. 이게 증자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삼증주 이런 게 있어요. 뭐 일본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3배로 늘리는 술이에요. 그 물 붓고 그 다음에 공업용 알코올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3배로 늘려갖고 그것도 합성 청주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은 합법화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약주나 이런 데도 다 20% 이상의 청주 넣어도 아니 청주가 아니라 주정을 넣어도 법적으로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인 게 많이 달라져서 이런 걸 뭐 꼭 주정이라든가 그런 공업용 어떤 상업용 알코올을 쓰는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과주에다 넣는 알코올을 뭘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넣으시는데 그래도 나는 왠지 그 담금주는 너무 화학적이야 싫어 그러시면 요새 초록마을 같은 데 가시면 초록마을이나 이런 데 가시면 조금 더 정제되고 조금 더 맛을 순화시킨 좋은 담금주 있습니다. 가격이 뭐 2배 정도나 좀 2.5배 정도 되는데 그래도 난 내 몸에 들어오는 술이라 너무 화학적인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품격 있는 걸 쓰고 싶어 그러면 뭐 초록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담금주 중에서도 조금 퀄리티 있는 거를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술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주는 독특한 기후 환경
그러니까 여름에 저장성이 없어서 발효주는. 그래서 나온 게 주정 강화도 된 거고요. 아까 제가 말한 합성 청주도 나오고 양도 늘리고 아니면 도수를 높여서 저장성을 좀 높이는 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과주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포트 와인, 쉐리 와인 생각하면 제일 빨라요. 이상하게 우리 과주인데 남의 거를 좀 도용해서 여러분한테 납득을 시키는 게 좀 섭섭하긴 한데, 주정 강화를 시키는 거죠. 와인은 뭐 13%밖에 안 되니까 그게 배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되면 부패도 하고 안 좋아지고 맛이 변하니까 거기다가 브랜드를 집어넣어서 주정을 강화시켜서 한 20도 넘게 해놔서 배를 타고 오래 가도 저장성을 갖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과주도 저희가 발효주의 부드러운 맛이랑 또 증류주의 독한 맛을 합쳐서 서로의 장점을, 보다 더 좋은, 증류주보다 더 부드럽고 발효주보다 더 깔끔하고 독한, 그래서 새로운 증류주와 발효주의 장점만을 만든 새로운 품종의 새로운 제조법으로 과주라는 게 나왔는데, 내가 한번 과주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과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다 만들어져서 내가 체주를 다 해놓은 청주가 있잖아요. 그 청주에다가 30도 이상에 집어넣어서 과주를 만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저희처럼 제조 과정종에다 넣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새롭게 너무 이렇게 편한가 그랬는데, 체주해서 맑은 술 걸러내고 남은 밑에 하얀 조화주라고 하는데, 그게 남은 거 거기다도 소주를 부어놔서 한 열흘, 보름 정도 놔뒀다가 걸으면 굉장히 맛있는 과주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주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맛있는 자기만의 과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과주를 만드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동안의 과주들은 거의 한 번에 빚는 단양주 형태로 해서 투입 시기만 정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문헌을 보면요, 또 얘기가 이쪽으로 갑니다. 문헌을 보면 그냥 밑술하는 그 상태에서 그냥 소주를 바로 붓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쌀물 누룩으로 혼합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바로 붓기도 해요. 바로 붓기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당화가 된 다음에 붓는 게 좋겠다 그래서 3일 내지 일주일이 좀 지나면 좋겠다라고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이양주를 빚을 때 이렇게 찹쌀로 고두밥을 지었을 때 요때 증류주를 한 10% 내지 20%를 미리 여기다 넣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랄까 알코올 발효를 조금 저지시키는 영향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미리 넣어주기도 하니까, 제가 아까 말한 주방문에 구애받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이 과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마다 다 가양주 형태의 자기만의 방법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나는 요렇게 해봤더니 되게 맛있고 좋더라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따라 하려면 여러분이 너무 힘드시니까 구애받지 말란 말은 처음에 선생님이 한 대로 한번 해봐서 내가 그 술 맛을 봤더니 본인만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술 마시는 사람의 기호. 나는 조금 덜 달고 독한 게 좋은 사람도 있고요. 나는 많이 달고 나는 독하지 않은 게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술을 마신다면 나의 술 맞는 기호에 맞춰서 다음번에 만들 때는 나는 이번에는 30도짜리 넣어야 되겠다. 나는 지난번에 30도, 이번에 25도. 그런 거를 계속 변화시켜서 자기만의 술을 만드는 거니까, 과주는 주방문에 구애받지 말고 더 넣고 덜 넣고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경험이 쌓여서 본인만의 생활술, 나만의 술이 됩니다. 라는 거 1번입니다. 2번. 과주는 필히 수곡을 꼭 만들어서, 그것도 그냥 만들지 마시고 하루 전날쯤에 주머니에다가 누룩을 좀 넣어서 이렇게 푹 담가 놓으시는 거. 그랬다 그 다음날 여러 번 주물러서 즙을 내는 거예요. 여러 번 주물러서 즙을 내서 아주 수곡을 꽉 짜서 그 물만 잘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과주에다 투입하는 알코올, 증류주는 순하지도 않고 독하지도 않은 무색투명한. 근데 증류주는 언제까지? 20도부터 80도까지의 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쯤에 순하지도 독하지 않는 거는 한 25도에서 한 40도 정도까지를, 순하지도 독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한 30도짜리를 넣고 싶다. 나는 25도짜리를 넣고 싶다는 본인인데, 문헌에는 25도에서 30%가 굉장히 적당하고 25%짜리를 투입한다면 대략 20도 전후의 과주가 나옵니다. 30도짜리를 넣으면 25도 전후에 나옵니다. 라는 건 그냥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빨간 글씨로 썼잖아요. 다다익선은 아닙니다. 증류주를 많이 불수록 도수도 많아지고, 증류주를 많이 부니까 술 양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술량 늘고 도수 늘어나니까 뭔가 되게 가성비 좋은 것 같고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많이 넣을수록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저라면 쌀량과 동량의 증류주를 넣거나 한 1.5배 정도 2배까지도 충분히 넣습니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뭐예요? 맛이 독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발효주 특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까 말한 합성 청주나 합성 소주를 만들어서 먹지. 그냥 소주를 차라리 마시는 게 낫지 않아요? 독해? 달고 독하고 발효주의 특징이 살리지만 발효주보다 맛있고 증류주보다 부드러운 술을 마시려고 저희가 일부러 과화주를 만드는데 굳이 많이 넣어서 맛이 독해져서 발효주의 특징이 사라진 걸 마시면 과화주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다익선하지 말라는 말에 되게 방점을 좀 두셔야 돼요. 듣다 보면 심리적으로 내가 샀는데 이게 뭐 만약에 10리터짜리다 그러면 처음에는 5리터만 봐야지 하면서 이제 갖고 오시거든요. 근데 5리터를 붓다 보면 사람이 술도 조금 늘어날 것 같고 또 이렇게 그래도 아닌 거 뭐 해보시면 맨날 자기가 하는 일은 부족한 것 같아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처음에 모를 때는 전체 쌀량과 동량이나 1.5배 정도의 증류주를 붓는다는 기분으로 부시고 그다음에 좀 약했어 라면 다음에 2배 좀 부어보시고 나는 아니야 나는 훨씬 더 단맛이 더 위주야 라고 하면 한 0.75 부어보시고 경험 기호에 맞게 구애받 이걸 1번에 쓴 가장 큰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충분히 납득이 가셨으리라 생각을 해보고요. 수업을 하면서 늘 그래요. 제가 칠판을 놓고 제 얼굴을 들이대고 이렇게만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술은 결국 많이 빚어보라 그러고 아는 건 소용없다. 해본 놈 못 이긴다라고 하면서 너무 이론에 제가 몰두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은 이론적으로 좀 뭔가 여기에 쌓여야 또 할 때 되더라고요. 너무 실기만 하시면 잘 몰라서 이론을 좀 과하다 싶게 한 것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만 이만큼 저한테는 과화주가 되게 애정 있는 술이고 여러분이 이 과화주라는 걸 많이 응용하고 활용해서 무궁무진하게 빚어서 나만의 과화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으로 제가 자꾸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오늘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겠다 싶으시면 밑에 댓글에다가 모르는 걸 언제든지 하시면 제가 아는 한 충분히 또 아니면 공부해서 더 좋은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쌍화 과화주를 한번 빚어봤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술쌤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